대선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보수정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연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12 국회의원 재선거 법정 토론회가 어제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태국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며 입국시킨 뒤 성매매 동원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구조 문자를 보내 구출됐습니다. 청년수당 지급이 여러 지역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대구는 여전히 청년수당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출근길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 비는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 동안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도 곳곳에 약한 봄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5.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비가 그쳐도 하늘 표정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봄비 덕분에 미세먼지가 대부분 해소되면서 우리 지역의 공기의 질은 종일 좋음 단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를 함께 주장해왔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두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전략적 연대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됐으니 탄핵 때문에 분당한 바른정당이 이제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만 쏙 뺀 채 바른정당 지도부와 회동을 가지며 당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 후보는 출마 자격조차 없고 보수를 대표할 수도 없다면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박 청산 문제와 관련해선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적과 아군이 없어 있습니다. 다 함께 가야가 지금부터는 친박 청산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친박 발적 숙성하는 게 그게 선행돼야 돼. 최경환 서청원 둘만 당원권 정지 3년 하고 윤석열 1년 해놓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잖아.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합칠 명분이 없지. 정치권에서도 보수 대표라는 명분을 차지해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한 전략일 뿐 결국은 대선 후보 단일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반대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명분 싸움을 놓고 삽과 싸움을 하지만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 보수 단일화가 성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대선 이후를 보면서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재편이 불가피할 텐데 그때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유승민은 유승민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실상 이번 대선은 포기하는 가운데 그 이유를 보는 그런 것이 아닌가. 두 정당의 연대 가능 여부는 앞으로 보여줄 두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추이와 최대 500억 원이 들어가는 선거자금 확보 문제 등 현실적인 변수들의 진행 상황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다음 주 중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4.12 국회의원 재선거의 법정 토론회가 어제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방송 초청 기준에 따라 교섭단체 후보 3명은 초청 토론회 방식으로 4명의 후보는 10여 분의 연설로 진행됐습니다. 열전의 현장 엄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후보는 수십 년간 여권 국회의원들을 배출시켰지만 체감되는 경제 활성화는 부족했다며 새로운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됐기 때문에 주민들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예산 폭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후보는 탄핵 정권의 보좌진으로서 심경을 밝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보수 정치 세력이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과 또 보수 정치를 재건해 보고자 하는 굳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탄핵 국면 속 진짜 보수 논쟁도 등장했습니다. 바른정당 김진욱 후보는 김재원 후보를 겨냥해 한국당의 무책임을, 김재원 후보 또한 바른정당의 정체성을 지적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고 완벽하게 실패한 보수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권력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권력 집착적인 김영태, 김재원 후보 간 폭로전도 있었습니다. 보좌진 급여 착복 비리로 송사에 휘말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이렇게 소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가자 코리아당의 류승구 후보는 헌법재판소를 해체해 탄핵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공약을, 무소속 배익기 후보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국보 1호 지정을 약속했습니다. 국회를 다 휩쓸어내고 국회의원을 뽑고 공상단 이념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다 쫓아내서 이는 세계의 소중한 유산, 한국의 빛, 지역의 긍지를 넘어 실제 지역에서 그에 따라 앞으로 문화관광적 파생되어갈 창조 효과만 또 누구도 미리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천 불복성으로 무소속 출마한 박완철, 성윤환 두 후보는 김재원 후보를 겨냥한 새 인물론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국회의원은 말로만 책임진다는 기성 정치인이 아닙니다. 우리 농업 농촌 현장을 잘 아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초선 때보다 몇 배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 성윤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모든 열정과 능력 그리고 경험을 쏟아붓겠습니다. 상주군이 의성 청송 재선거가 오는 12일, 사전투표는 오는 7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막바지 표심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취업 대란 속에 취업 준비마저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여러 자치단체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는 청년 실업이나 유출 문제가 더 심각하지만 청년 수당에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심한 일자리 부족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쉽지 않은 게 요즘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길어지는 구직 기간만큼 생활비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취업 비용을 벌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년들이 그럼 취업이라도 마음 좀 놓게 이 기간 동안에 돈 걱정하지 않고 좀 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마련해 줘야지.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청년층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24세 미만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취업 준비 등에 쓸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고 부산시도 최근 부산형 청년수당제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선심성 정책이라며 청년층 지원에 부정적이었던 정부도 최근 청년희망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 구직자에게 연간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해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 세대, 청년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올 초 청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정책을 다양화하고 있지만 청년 수당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시에서는 그 청년 수당, 현금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의 지원 정책보다 청년들이 좀 같은 스타트 라인에 설 수 있는. 지난해 대구 지역 청년 실업률은 12%로 2000년 이후 가장 높고 해마다 7, 8천 명의 청년이 대구를 떠나 인구 유출도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시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태국 여성을 입국시킨 뒤 바로 감금해 성매매에 동원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구조 문자를 보낸 지 6일 만에 구출됐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경찰이 경주의 한 원룸에 들이닥칩니다. 성매매에 동원된 태국 여성 2명이 구조되는 순간입니다. 방 안에는 성매매 흔적이 발견됐고 모든 창문은 짙은 색으로 가려 있습니다. 감금된 여성이 기록한 종이엔 날짜와 성매매 횟수, 60번을 채워야 풀려난다는 문구가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태국 여성 7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최근까지 경주와 울산의 숙소에 감금돼 성매매에 이용됐습니다. 이들은 마사지 일자리나 성형수술 관광을 소개해준다는 말에 속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말도 잘 못하고 여권도 없고 지리적 여건도
어두워서 남성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의 감금 성매매는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친구에게 알리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16일 한국에 오자마자 감금된 여성은 다음 날 바로 친구에게 문자로 구조 요청을 했고 성매매에 동원됐다가 일주일 만에 구출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무비자 체류 기간인 90일 동안 감금돼 노예 같은 생활을 지냈고 일당들은 웃돈을 받고 여성들을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태국에서 여성들을 모집한 현지인 등 2명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가 대구에서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주소를 살피고 또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20여 년간 전력 계량기 생산에 매진해오던 이 업체는 최근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 뒤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이를 이용해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130여 개 업체들이 에너지 자족단지를 만드는 국비 사업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필요한 에너지원을 신재생을 통해서 많이 조달할 겁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고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제14회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에는 태양열과 태양광, 풍력, 지열 등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250여 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태양광 기업들도 많이 참가해 기대감을 주고 있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 기업들도 작년보다 배 이상 참가했습니다.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는 한국의 그린 에너지 산업이 가진 발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And that has really ambitious renewable energy targets in there. I've obviously enjoying my stay in the city of Daegu, and it was very interesting. I had a meeting with the Mr. Kwon.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산업도 이 그린 에너지와 연관이 있는 만큼 이 전기차 특별관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상용화는 배터리 기술의 발전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자율형 전기자동차로 가야 하고 이 기술은 에너지 산업과 융복합 기술로 갈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잇따라 원전 추가 건설 반대를 선언한 가운데 효율은 높고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봄 이사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거래량도 줄어들어 변동률 없이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 지역 아파트 전세값은 평균 0.02% 상승했는데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수성구와 달서구 지역이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대구의 아파트 매매 시장은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거래량도 줄어들 전망이며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에 불안을 느낀 수요가 일부 유입되며 한동안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없는 경북 도청 신도시의 문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경북개발공사는 왜 공영주차장 대신 일반 분양을 하려는 걸까요? 역시 분양 수익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경북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4개 주차장 부지를 일반에 분양할 때와 지자체에 팔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 때 가격 차이를 비교해봤습니다. 지자체에 판다면 수의 계약을 해서 감정가로 제공하게 되는데 감정 예상가는 3.3제곱미터, 즉 평당 200만 원 이상, 4개 필지를 합치면 62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일반에 분양하게 되면 경쟁 입찰 방식이 적용돼서 낙찰률이 감정가의 200% 이상 될 것으로 경북개발공사는 보고 있습니다. 즉 감정가의 2배에 낙찰된다는 건데 분양가가 124억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공영주차장으로 만들면 경북개발공사로서는 앉아서 62억 원을 손해보는 셈입니다. 4개 주차장 부지 중 3개 필지가 사람이 몰리는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여러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가의 3배까지 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124억 원을 포기해야 합니다. 중심 상업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분양하게 된다면 감정가의 300%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땅을 팔아 지금까지 경북개발공사가 벌어들인 분양 수익은 1조 2천억 원.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든 비용 8,800억 원을 빼면 3천여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도 주차장 부지 4필지를 비롯해 총 13개 필지, 5만 2천 평의 부지가 남아있어 분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영덕대게가 전국에 알려지고부터 없어서 못 파는 특산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서 저렴하게 맛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리법 개발이 필요합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영덕대게 요리법은 단순합니다. 스팀에 20분 정도 쪄내기만 하면 돼 요리할 줄 몰라도 장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최상급 박달대게는 한 마리가 20만 원, 어획 가능한 최소 크기인 9cm짜리 속칭 치수대게도 2만 원 이상입니다. 인류 호텔 요리 가격 못지 않습니다. 생산자인 어민들도 가격 상승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대게값이 지금 이 치수짜리 한 마리 2만 원 이상이 간다고 우리 생산자들이나 지금 이 상가들이 좋아할 수는 없어요. 대게 상가가 영덕 강구항에만 150곳에 이릅니다. 포항 구룡포와 울진 후포가 후발주자로 가세하면서 대게 소비는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해안 횟집 대다수가 대게를 취급할 정도로 판매점은 느는 데 반해 지난해 경상북도 내 대게 어획량은 1,350톤으로 10년 만에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지난해 대게 축제에 세계적인 셰프 에드워드 권을 초청해 음식 시연을 했고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추어 개발한 대게 햄버거와 대게 만두 등 다양한 요리법을 지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당 업주들 모아갖고 교육을 시켜갖고 이분들 중에 이 레시피를 갖고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는 분들한테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매년 값이 치솟는 귀한 몸 영덕대게. 전통의 맛에서 대중의 맛으로 변화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 일본 직항 노선이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와 삿포로, 오키나와 등 5개 지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대구시가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 마케팅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오는 8일까지 일본 직항 노선 4개 지역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한방 미용 체험 팸투어를 시작으로 대구와 안동 문경 체험 팸투어 등 대구의 도심 관광과 경북의 문화유산을 엮은 상품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티웨이 항공과 에어부산,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온오프라인 관광 콘텐츠 소개 등 도시와 관광 알리기 마케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사단법인 대구생명의 숲이 오늘 대구 테크노폴리스안 과학관공원에서 도시숲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는 앞으로 4년 동안 2억 원을 들여 과학관공원에 나무 760그루를 심고 사단법인 대구생명의 숲은 이 도시숲을 조성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는 앞으로 30년 동안 이번에 조성한 도시숲의 탄소 상쇄 감축 실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중소기업체 10곳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달성군청과 함께 무역사절단을 꾸려 북미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달 12일까지 8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하고 현지 유통시장을 조사합니다. 이번 북미 무역사절단은 독자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능력이 부족한 달성군의 중소기업체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구에서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 200여 건 가운데 많이 팔리는 30건을 수거해 수질 조사를 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모든 제품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만족했다며 암모니아성 질소와 황산이온 등의 무기 물질은 일반 지하수보다 함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더워지면 먹는 샘물도 구입과 보관 과정에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서 시원한 곳이나 냉장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령군 2017 대가야 체험축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고령 대가야 박물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대가야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1500년 전 철기문화 시대의 문화와 용사, 예술 등 삶 전체를 주제로 한 다양한 모습을 구현하고 다채로운 볼거리도 마련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에서는 고령의 특산물인 딸기를 주제로 한 딸기 카페도 운영됩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곳곳에 약한 봄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씩 오르겠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 15.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2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은 차츰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볼게요. 청도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6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도 3, 4도가량 높은 20도 예상됩니다. 김천의 현재 기온입니다. 13도, 낮 기온 19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기온은 14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에는 20도를 웃돌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만 많아서 주말 동안 야외 활동 무난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